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탑클래스 선수들로 구성돼 역대 최강 전력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팀의 발목을 붙잡을 악재가 하나 들이우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심판 판정인데요. 그동안 한국 축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중동발 오심의 악몽이 떠오르며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아시안컵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최종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둔 대표팀이었지만 오심 이슈로 마냥 웃을 수 없는 대표팀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시스템인 VAR마저 없어 제대로 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경기 내내 아쉬운 판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오심으로 이강인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대표팀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것은 무려 7년 3개월 만의 일인데요. 가격을 당한 것은 이강인 선수 쪽인데 되려 퇴장을 당하는 애매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먼저 가격한 야히야 선수에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팬들 역시 판정에 의구심을 가지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모두 나서 이강인을 향한 이라크 선수의 행동은 심각한 위협이었다며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팬은 이라크 팀을 존중하되 25번 선수의 이강인 선수를 향한 펀치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다른 팬은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공격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신선전에서 불필요한 행동인 것은 확실하다. 무엇보다 심판의 판정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심판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경기에서 퇴장으로 인해 아시안컵과 관련된 징계는 없어 이강인 선수의 다음 경기 출전은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중동국에서 펼쳐지는 아시안컵 경기는 심판 이슈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대표팀인데요. 가장 큰 숙적은 한국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경계 대상은 중동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이후 아시안컵에서 줄곧 중동팀들에게 발목을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 직전 대회인 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에서도 카타르의 덜미를 잡혀 아쉬움을 남기곤 했습니다. 특히 중동팀과의 경기에서는 중동발 오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VAR과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용했던 반자동 옵사이드까지 활용될 예정이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판 판정이 중요한 가운데 중동팀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라크전 역시 중동 국가 아랍에미레이트 출신의 주심에게 억울한 판정을 당했고, 아시안컵에서 중동 주심을 배정받는다면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판정에 감정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경고 누적 혹은 퇴장까지 번진다면 64년 만의 우승 레이스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도 크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라크전 후 후반전 이강인의 퇴장에 대해 이것이 평가전을 치르는 이유라며 본선 개막을 앞두고 예방주사를 톡톡히 맞았다라고 밝히며 이 같은 상황을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현재 유럽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기에 이번 대회 경기 내내 집요한 견제가 예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을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어 대비가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대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이강인을 치켜세웠습니다. 연맹은 손흥민과 타레미, 엔도 아타루 등 스타 선수들이 주목을 받을 테지만 라이징 스타들도 많이 출전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영 플레이어 5명을 소개했습니다. 그중 이강인이 이름을 올린 것인데, 연맹은 이강인은 스타가 즐비한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빠르게 팀의 중요한 멤버로 올라섰다. 유럽 대항전과 리그왕 우승을 두루 노리는 루이스 엔리케호에서 입지를 다졌다며 이강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나란히 뛰며 인상적인 리그왕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근 열린 툴루즈와 슈퍼컵에서는 결승골을 책임지며 데뷔 첫 우승 트로피도 들어올렸다고 덧붙이면서 국가대항전에서 활약 역시 훌륭하다. 지난 A매치 4경기에서 4골 도움 3개를 챙겼다.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한국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다. 앞선 A매치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태극전사에게 좋은 징조라며 이강인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강인은 앞선 이라크전에서 짧은 경기 시간에도 불구하고 바디 페인팅으로 상대 선수 3명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고 패스를 넣어주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과 2001년생 동갑내기 라이벌 일본 대표팀 구보 다케우사 역시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영스타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연맹은 구보는 통산 5번째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일본 대표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구보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의 폼을 아시안컵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시즌 라리가 9골, 도움 7개 및 이번 시즌도 6골, 도움 3개를 올리며 소속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인 만큼 두 국가의 차세대 에이스 두 선수를 향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를 직전에 앞둔 두 선수의 분위기는 극과 극인 상황입니다. 구보가 소집을 앞둔 3일 알라베스전에서 왼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에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구보 소속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는 구보가 왼쪽 대퇴사두근을 다쳤다고 판명이 났다. 구보는 일단 예정대로 일본 대표팀에 합류한 뒤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꽤나 침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스타 선수 미토마 카오루의 빈자리를 구보로 메워보려던 일본 대표팀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토마는 앞서 지난달 22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왼쪽 발목을 다쳐 최대 6주 아웃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잇따른 부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대표팀은 7일 이틀째 훈련을 실시했지만 예상대로 미토마와 구보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우승은 당연스럽게도 일본이 가져갈 것이라며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댓글을 통해 한국은 아시안컵 탈락 트라우마가 심하다. 결국 일본이 유리할 것. 한국은 유명 스타 선수만 많을 뿐이지 팀으로서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 토너먼트에서 강한 것은 우리 일본. 손흥민을 막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보단 일본이 낫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램과는 달리 이러한 예측은 애초에 빗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의 상승 기세가 굉장히 매섭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PSG 내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주전 경쟁에서 완벽히 승리하며 현재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소집을 앞두고 직전에 열린 대회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실질적으로 팀의 우승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온에서 이강인은 전반 3분 골망을 흔들며 확실한 에이스의 면모를 뽐냈고 결승전 MVP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물오른 페이스를 보이던 이강인은 이 경기를 끝으로 한 달 가까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직접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며 PSG 안에서의 이강인의 크나큰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큰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이강인이 없을 것이다. 이강인의 부재로 인해 PSG는 고통을 겪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하며 이강인이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강조했습니다. 매체의 설명처럼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 내 이강인의 영향력은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만큼이나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행이 유력해졌고 주전 공격수 중 한 명인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라리가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센시오의 경우 이강인과 비슷한 포지션들을 소화해 경쟁자로 분류되었던 만큼 그가 떠나는 이유는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맹활약했던 아센시오를 제치고 이강인이 주전으로 입지를 굳힌 것은 정말 대단한 발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내 스타 선수들이 줄줄이 떠났고 앞으로도 많은 이탈이 발생할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팀 기둥이 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리 팬들은 벌써부터 이강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비롯해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다수 보유한 최강팀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라크와 평가전을 끝으로 실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말레이시아, 바레인, 요르단과 한 조에 묶인 한국은 전력상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조별리그에서 한국은 무난하게 1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무엇보다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 바레인을 상대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을 치르는 대표팀이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